데이빗은 정가 100달러짜리 책이 필요하답니다. 얼마에 구입해야 합리적일까요? 물론 대답은 100달러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100달러 이내일 테죠. 10%를 할인받아 90달러에 산다면 더 합리적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데이빗은 최근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책을 200달러에 구입한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비합리적인 사람이길래 제 정신이 아니군. 한편 데이빗의 친구인 샘은 요즘 궁금해서 잠도 안 와요. 최근 데이빗이 바로 그 책을 사기 위해 300달러를 지불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궁금함을 참지 못한 샘이 데이빗을 찾아가서 전해들은 얘기는 훨씬 더 놀라웠답니다. 300달러를 줬는데도 결국 책은 사지 못했어. 게다가 돈도 돌려받지 못했지. 희한한 바이러스를 만든 천재는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이었을 거예요. 요리를 배울 때 매뉴얼을 몇 번씩이나 꼼꼼하게 살피거나 아예 모조리 외워버린다고 해서 맛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죠. 그보다는 매뉴얼을 한번 훑어보고 직접 만들어보는 편이 빠를 때가 많아요. 만약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매뉴얼을 다시 읽어보거나 셰프가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죠. 이렇게 간접 경험과 실패를 통해 얻은 지식이 대체로 진국이랍니다. 이제 우리는 제약 요리사와 게임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연습 삼아 먼저 2개의 게임에 참여해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데이빗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달러 경매 게임이랍니다. 1970년대에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벌어졌던 1달러 경매를 구경해 볼까요? 지금 막 1달러짜리 지폐가 경매에 붙여졌어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경매에 참여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총 40여 차례에 걸친 경매 결과 낙찰가가 1달러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낙찰가가 2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데이빗이 전염된 바이러스와 비슷해 보이네요. 이 게임은 경제학자 마틴 슈빅이 창간했어요. 1971년 발표된 그의 논문에 의하면 여러 번 이 게임을 수행한 결과 1달러짜리 지폐가 평균 3달러 40센트에 팔렸다고 하네요. 게임 장소는 이지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참석한 사교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는 우리가 아는 최고 가격 낙찰제에 더하여 하나의 룰이 더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부른 사람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룰은 더 이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오직 2개뿐이에요. 이제 룰을 잘 숙지했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게임에 직접 참여해보죠. 지금부터 1달러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10센트야! 저기서 어떤 사람이 먼저 10센트를 부르네요. 여기서 그만두면 저 사람은 1달러를 10센트에 가져가게 되죠. 그건 너무 돈을 쉽게 버는 것이 아닐까요? 20센트! 내가 외쳤죠. 20센트를 내고 1달러를 얻을 수 있으니 80센트가 남는 장사죠. 30센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30센트를 부르네요. 그렇다면 나는 40센트를 불러볼만 해요. 여기서 포기하면 20센트를 손해보지만 40센트를 부르면 60센트가 남잖아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1달러를 부르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르실 분은 안 계십니까? 어느새 호가는 1달러가 되었어요. 조금 난감해지기 시작해요. 게임을 그만두자니 아까 부른 90센트를 전부 날리게 생겼고 1달러 10센트를 부르자니 낙찰을 받아도 10센트 손해예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다행히 나의 뇌는 90센트보다는 10센트만 손해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을 쉽게 해내네요. 1달러 10센트! 설마 더 이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부르는 사람은 이제 없을 듯하답니다. 그때 누군가 승부수를 던지네요. 1달러 90센트! 이제 조금 난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뇌는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며 아우성쳐대기 시작합니다. 2달러를 부르면 낙찰을 받아도 1달러 손해예요. 어쩌다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제정신인가요? 이쯤에서 포기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 게임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호가가 1달러를 넘어서면 참여자 모두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모두가 손실뿐인 상황은 분명한데 서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데이빗을 감염시킨 희한한 바이러스의 원인은 정체가 모호한 외계인이 아니라
데이빗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해요. 이 1달러 경매 게임을 오랜 기간 연구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앨런 태거는 1980년 Too Much Invested to Quit, 번역하자면 너무 많이 투자하여 멈출 수 없는 이라는 책을 발표했어요. 태거는 1달러 경매 게임을 통해 핵무기 경쟁 등 분쟁의 원인을 찾고자 했어요. 태거의 연구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쟁에서 얻는 이득은 물론 전쟁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전쟁의 전사자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게임의 결과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혹은 비교적 합리적인 선 안에서 그만두어야 해요. 그 선의 최대치는 바로 1달러예요. 데이빗은 왜 1달러 경매 게임에 참여했는지 궁금해하는 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게는 그 책을 꼭 사야 할 이유가 있었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지. 그런데 책을 사러 갔을 때는 이미 단 한 권밖에 남아있지 않았어. 반면 그 책을 사려고 하는 이들은 많았지. 당시 정가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어. 아직도 그 책의 구매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를 정말 모르겠다고? 오, 거기 모인 나의 경쟁자. 누구도 대학 정문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라고. 따라서 설령 내가 그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 책을 반드시 사야 했지. 지갑에 돈만 더 있었어도 절대 그 정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난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만들지만 경쟁자들이 나를 이길 수 없게 하는 상황은 바로 내게 달려 있다고.